어저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찾아가서 잘해보자. 그러면서 영수회담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이미 지시를 해놓고 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정상회담이나 각국 간의 정상 간의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야당 대표, 그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그 회담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관례적으로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런 것들이 잘 없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관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난을 주면서 또 장동혁 대표가 했었던 명언이 있잖아요. 난을 받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난이 일어났다. 그 난은 무슨 난이었죠? 그 난이 알고 보니까 이상혁 교수와,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면서 아니 왜 국힘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 난이다라고 좀 평가를 한 건데, 물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취임 축하하는 자리와 그걸 좀 혼동하면서 섞어서 정치를 그렇게 좀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인권위원 추천 관련해서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다른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 딱지를 붙이면서 공격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 이상현 교수가 몸담았었던 정교모라는 단체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좀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인권위원 같은 경우는 그 논란의 인물을 추천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인권이나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경향성이라든지 정파성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추천하는 걸 추천하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의 인물들을 추천하는 것은 좀 오히려 논란의 빌미를 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런 부분들을 잘 분간해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난을 보내서 축하난을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근데 악수는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둘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은 언제쯤 연출될 걸로 보세요? 뭐 공식적인 행사장에 가면 장동혁 대표가 대담하게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는 소수 여당이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모든 권력을 장악한 압도적 다수 여당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소수 야당에게 악수도 안 한다, 사람 아니다, 이런 발언하는 건 저도 정치평론 한 10년 정도 했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쪽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견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지속되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예상보다 일찍 회초리를 절대 권력 민주당에게 때릴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저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도 야당 역할을 잘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권력을 독점한 여당이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대화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언행은 좀 다릅니다. 이게 고도로 설계된 국합 배드캅 역할인 것인지, 그게 아니면 강성 당원들을 의식한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랑 협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담을 주는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지만, 보통은 이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정무적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자기가 막 금강가야 그 왕관 쓴 사진 올렸다가 지우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부담을 더 지금 가중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어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여당 내부에서의 당정 관계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마침 그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이 당 운영을 두고 긍정평가, 부정평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부정평가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야당을 패싱하고 또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의정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전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탄핵 결정문에 굳이 헌법재판관분들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 타협, 관용과 절제를 통해서 국회는 소수를 존중하고 그렇게 국정 운영을 도모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그 명시한 것은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전 뜻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정문을 좀 상기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왕관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삭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의
의중은 도대체 무엇일까? 싸우자는 것일까? 아니면 차기는 뭐 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해석이 분분했잖아요. 장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해도 당 지도부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권력과 이 인기가 다 내 거구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도 얕게나마 경험을 했었고, 제가 주변에서 권력을 잡은 분들 보면서 사람 저렇게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치권에 몸담은 기간 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더 선호했는데 김어준 씨 손잡고 그걸 이겨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내가 더 인기가 있다, 내가 더 낫다, 이제 앞으로 강성 당원들은 나를 더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법하죠. 그리고 과거 정치권의 계보로 보면 다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측근으로 출범한 그룹이잖아요. 예. 그때는 정청래 대표의 서열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까마득하게 높았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변방의 팬클럽 회장에 불과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좀 의식들이 지금 막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기가 막히게 회초리를 때리거든요.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하고 바로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이겨 하는 지역, 예. 대표적으로 세종 같은 데도 이겨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총선 의석수로 환산하면 거의 한 180석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2년 뒤 총선에서 108석 됐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우리 시대가 뭐 10년, 20년 간다 했던 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20년 집권론 막 튀어나왔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했잖아요. 예. 이거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입니다. 권력과 인기라는 것은.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다른 누구보다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좀 자중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오히려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영수회담 제안한 것도 고평가합니다. 예. 그게 뭐 한미회담에서 너무 많이 퍼주기 한 걸 좀 야당이랑 부담을 나누자라는 숨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또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숨 고르기 차원에서 거절을 했지만 안 하는 것보단 제안하는 게 낫죠. 예. 그런데 왜 여당 대표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민주당 당원들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더군다나 이재명 호에도 정청래 대표의 저는 독선적인 운영 방식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칫 여야 대표의 악수하는 장면이 영수회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영수회담 같이 약수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영수회담이 꼭 여야 대표를 꼭 부르는 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 뭐 야당 대표만 부르는 영수회담일 수도 있고 아직 그 구체적인 그 모양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죠. 틀이 나오지 아직 않았기 나왔죠. 때문에 함께 부른다면 사실 악수를 안 하기에 좀 머쓱한 부분이 있죠. 대통령은 악수하는데 여당 대표 내지는 야당 대표 악수 안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